이 인용 쪽이 유력하나 기각의 가능성도 여전히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영혼 없는 답변. 아, 그러네요. 자, 그런데 기계적인 답변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복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친박단체들의 집회는 잦아들 것이냐. 그리고 다른 말로는 승복할 것이냐. 저는 아니다. 더 격화될 것이다. 이미 지금 특검에 대해서 말이죠. 종료된 상태잖아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혐의도 냈고 피의자로 확정했고 뇌물 혐의, 뇌물수수 있었다. 이렇게 특정했잖아요. 물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됩니다만 특검의 수사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이잖아요. 법조인인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또 하는 얘기 뭐냐면 특검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히틀러, 나치의 게슈타포 또는 중국의 홍위병, 중국 혁명기에 무섭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가 극우와 극좌를 다 갖다가 다 그냥 여기다가 몰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분들은 승복할 것이냐 조용히. 아, 이제 최고의 헌법을 해석하는 권위기구에서 결론을 내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기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이젠 탄핵이 확정된 마당에 우리는 이제 물러섭시다. 안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 짐을 싸서 나오는 순간 삼성동 사저로 가지 않고 집회로 달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선동하시는 것 같은데 내란이라고 주장했던 것 이것이 또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왜냐하면 요즘에 분위기가 흉흉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정봉주 의원이 나서 주셔야 될 때죠. 저는 왜 운동을 하셨어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일단 최영일 평론가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사견으로. 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정당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뭐 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불복수단이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당원이 1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2주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당원은 아니셨잖아요. 당원은 아닌데 소송 대리인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신문 국제 언론하고도 인터뷰도 주로 많이 했었는데 부산국제신문이 아니면 인터내셔널 전국. 근데 보면 사실은 기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은 한 2주 정도 되지만 관심이 없어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평우 변호사님들 이런 거는 아주 독특한 견해시고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 그분의 견해를 다른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논평은 즐겁고 재미는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농담을 좀 섞긴 했지만 이 변호사님은 정말 제가 보기엔 신사세요. 승복하실 줄 알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게 그 시점에는 부당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른 물리적 수단을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도 재심 청구를 했잖아요.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갈 텐데.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죠. 제가 오늘 대한문 앞을 지나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탄핵에 반대하는 이 집회에 차량이 서 있고 확성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럼 이 빨갱이들은 다 갈아 죽여야 된다라는 험한 얘기를 하면서 경찰들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안하무인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통합진보당 사태 때 진보당원 10만 명.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폭동 세력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절대로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이제 탄핵이 되면 빨갱이 세상이 터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좀 극우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지지율 4%였잖아요. 이 탄핵 가결 직전에. 그리고 지금 한 15% 여론이 탄핵 반대. 근데 이분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독특한 분들은 아니고 이 중에 한 4, 5%가 문제가 좀 심각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인구가 250만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당원 10만 명하고는 또 이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 승복의 문화를 좀 정말 두 주로 전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법치주의가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오늘 아침에 그 원로 변호사인 법조인인 그 박찬종 변호사가 왜 소요죄로 다루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저기 그 박용수 그 특검집 앞에서 뭐 야구방망이 들고 하거나 무슨 뭐 그러니까 온갖 그 무슨 뭐 피바다 뭐 별 소리를 죽창에 뭐 태극기 매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소유죄로 다루지 않느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진짜 왜 안 다루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사법권을 발동해서 그렇게 폭력시 저희도 이제 그 취재를 나가 보면요. 너 어디야? 뭐 오마이야 뭐 발로 걷어차고 뭐 마이크 뺏어가고 카메라 밀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런 폭력적 상황에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말리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치주의 국가 그리고 또 민주 국가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그냥 그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소요나 이런 걸 일으킨다면 당연히 법률로 다스려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뭐 미국 시민권자들이 와서 성조기를 흔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드는 바람에 중국의 가짜 뉴스가 또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혐한 감정, 반한 감정이 생기는 요소가 사드 되는 배치하는 걸 뭐 찬성하는 그렇죠. 찬성하는 듯이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저렇게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하고 있으니 이렇게 문제를 삼는 웨이보에 그런 거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을 그냥 두고 이것을 똘레랑스로 통합적 관점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법률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지아 변호사님, 제가 예를 들어갖고 좀 억울하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내고 삼성동 그 엠보씨 앞에 가갖고 죽창을 휘두르고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우리 지지자들하고 한 40명 모였고 죽여야 된다. 이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탄핵 인용 여부니까 탄핵의 종국 결정이 나기 전에는 사실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상 많이 이제 법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 인용 결정되지면 엄격하게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장이 줄도 잘 쓰는 사람 그렇게 아니에요?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친박 단체 집회가 어떻게 보면 내란 선동은 분명한 것 같고요. 소요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용 결정이 났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란죄나 내란 선동이나 소요죄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법치주의가 마비되고 있고 탄핵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법으로 다스려야죠. 지금 한 일례로 아까 뭐 이제 헌재에서의 통합진보당 판결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별도로 다뤄진 건인데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9년형입니다. 내란 선동, 내란 음모였는데 조직적 실체가 없다고 해서 내란 음모는 강하게 밀었지만 무죄가 됐잖아요. 결국. 그럼 내란 선동은 유죄로 지금 9년이에요. 그럼 그때 뭘 했냐를 다시 복귀해보면 200명 당원들이 모여있는 행사에서 강연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한자로 권총사상을 얘기했느니 뭐 이북식 뭐를 뭐 했느니 하고 이제 400여 개의 녹취가 존재했는데 그 녹취 대부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다 이게 잘못 오기된 것으로 정정이 됐으나 내란은 뭐 무죄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동으로 9년형을 받았으니 그럼 지금 이분들은 더 세요. 더 무서워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폭력적인 언사를 지금 내뱉고 있고 실질적 협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돼야 형평한 것이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최근에 보면 경찰에서 야구방망이하고 뭐 죽창한 분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러면서 일종의 기계적 균형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촛불 집회 측에서 예전에 했던 4.16 횃불 시위 있지 않습니까? 416개의 횃불 들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시위 도구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경찰의 답변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위험하지 않게 다 끝난 거다, 이미. 몇 달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최 측이 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촛불은 그 촛불보다 좀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기도 하고 휴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416은 4.16의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촛불 집회 제가 이제 생방송을 문화재적인 했었는데 성격이 강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 삼을 만한 이슈가 아닌데 경찰이 똑같이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최근에 뭐 반반, 뭐 촛불 반, 뭐 태극기 반 이런 방식으로 하듯이 조사도 똑같이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해서 박기문 전 후보가 예. 이상한 거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점심시간에 짬뽕과 짜장 섞은 짬짜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